자, 지금부터는 아주 느린 시간이라는 소설을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건데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가서 선생님 다시 찍고 있어. 자, 아주 느린 시간 일단 중요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 자, 제목의 의미부터 확인을 할 건데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건 여기서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년의 삶을 지금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노인들의 삶 과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성찰. 자, 노인들의 삶과 삶에 대한 성찰. 자, 이것을 드러내는 소설이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줘.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그 프린트에 보면 다음 페이지쯤에 보면은 전체적인 구성이 있어. 네, 한번 넘겨볼게. 자, 여기다. 자, 요렇게 시점 나오는 부분 있지. 자, 여기에 전체 줄거리에 자, 3번 밑에 보면 아주 느린 시간의 이야기 구조라고 돼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찾아줘. 자, 그럼 얘는 총 4개의 일화가 이제 같이 한 작품에 있는데 첫 번째 일화에서는 민 선생이라고 해서 민노인이야. 민노인이 자기 친구가 죽었대. 그래서 아내와 함께 조문을 가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두 번째 일화가 지금 우리 수능 특강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김 선생과 정 선생이라는 두 인물이 대화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친구야. 김노인, 정노인. 그러니까 둘이 이제 노인이 된 거지. 자, 그런데 김노인이랑 정노인이 나이 들어서 이제 같은 동네에 살게 돼. 근데 이게 이제 김노인은 불편한 거야. 왜냐면 자, 바야흐로 이제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날 즈음에 좌익과 우익의 세력이 막 팽팽하게 대립하던 시절. 김노인이 나이가 이때는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이야.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알기에는 좀 아직은 어린 나이지. 학교 옆에 살았는데 밤에 똥이 마려운 거야. 그래서 똥을 시원하게 놓고 그 배가 그냥 살살 아픈데 하다가 옆에를 보니까 학교에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누군가가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막 뭔가를 쓰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자랑삼아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아버지랑 이제 작은아버지가 이제 그 술을 마시고 계셨는데 우익 세력인가 봐. 그리고 학교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건 좌익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 좌익 세력들과 함께 그 당시 학교에 숙직을 하고 있던 친구 정노인의 형이 있었던 거야. 이제 좌익 세력에 가담하진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숙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세력인 줄 알고 경찰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하고 몸도 이제 불편한데 거기다 이제 나흘 후에 전쟁이 이제 발발되면서 결국에 이 형이 죽게 돼. 병사를 하게 돼. 근데 이제 김노인의 생각에는 자기가 만약에 그 당시에 경찰한테 신고하지 않도록 얘기를 안 했더라면 형이 살진 않았을까라는 이제 후회가 막 되는 거지. 마치 형을 죽게 만든 어쨌든 시발점, 처음의 원인이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좀 불안한 상태에 이제 였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친구랑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게 돼. 자, 그래서 김 선생과 정 선생이 만나 대화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털어놓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일화에서는 박 선생이 이제 그 친구가 죽으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 첫사랑 얘기를 막 해. 그래서 첫사랑을 보고 싶다 그래서 대신 찾아갔어. 근데 동창이니까 뭐 그래 이제 뭐 반갑다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만나는 부분에서 이 첫사랑, 그러니까 친구의 첫사랑인 그 여자 동창이 돈 빌려줄 수 있냐고 이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서로 사는 생활이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니까 좀 씁쓸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 일화는 이제 홍 선생이라고 그래서 아내가 죽었어. 그래서 죽은 아내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려지면서 결론은 이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삶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는 내용이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본문을 보기 전에 중요한 걸 좀 적어볼게. 자, 인물 간의 관계. 심리. 자, 우리 지금 본문에는 2명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 하나는 김 선생, 그 다음에 김 선생이 정 선생한테, 자, 둘은 친구 관계인데
정 선생의 형이 죽게 만든 원인을 자기가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 선생에 대해서 미안함, 죄책감. 자, 결국엔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정 선생이 김 선생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이거를 찾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 넌 내 형을 죽게 만들었어. 이놈 자식아 형을 살려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들이니까 자, 이 정 선생은 김 선생한테 뭐라 하냐면 야, 살면서 후회 안 되는 그 순간들이 있었겠니? 나도 후회되는 순간이 여럿 있었어. 근데 산다는 건 그렇게 후회하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계속 뉘우치면서 사는 게 삶이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동질감을 일단 확인하고 나도 후회되는 순간이 많았어 라고 해서 동질감을 확인하고 자, 이대로 지내세 이렇게 얘기해. 이대로 지내세 라는 건 자, 각자 상처나 괴로움을 안고 지내는 삶이 노년의 삶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서술상의 특징이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제시해. 그래서 이 대화에 이 말은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김 선생이 자기 친구의 형을 죽게 만든 사건을 얘기할 때는 이건 과거 사건이잖아.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제시하면 요거는 보여주기. 자, 보여주기. 자, 이게 지금 나타난다면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같이 있다. 자, 서술상의 특징을 잘 확인해줘.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볼게.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되지?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따옴표 있는 부분 쭉 묶어줘. 여기서부터 따옴표 있는 부분 쭉 묶으면 여기가 바로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옆에다가 써줘. 자,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되지? 글쎄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길어? 이따가 우리가 좀 보지 않았냐? 아, 근데 이제 한 동네에서 살기로 하지 않았냐? 앞으로는 이웃으로 만날 건데 자, 그러네. 해서 말인데 자네가 당산으로 이사 온 게 마음이 걸려 라고 했어. 그럼 이때 나는 누구겠어? 김 선생이겠지. 자네는 누구겠어? 정 선생이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왜 몰라서 물어? 뭘 말이야? 시침대기는 하면서 시침대기는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이러자고 불러냈나 했는데 정 선생도 언뜻 짚히는 데가 있는 눈치다. 밑줄 쳐줘. 자, 정 선생도 짚히는 눈치가 있는 것 같대. 자, 그러면 지금 정 선생도 하면서 인물의 심리를 지금 나타냈으니까 시점이 오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확인을 해줘.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네 형님 사건 말이야 라고 해서 자네 형님 사건 이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를 했고 아 그거 라면서 이제 내 기분 알겠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언제적 얘기라고 라면서 자 10번 각주 달린데 괄호를 다 쳐줘.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소가리를 했는가 귀양 보냈다가 나를이라고 해서 나를이 지금 중간에 나왔어. 그래서 얘가 그렇다고 1인칭이라기보다는 지금 얘는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서술자가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서의 인물은 누구? 정 선생의 입장에서 서술을 했다. 요렇게 적어줘.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전쟁 전야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왜 이러냐? 거기서부터 다음 장에 있는 그 문단까지를 묶어줘. 자, 여기가 바로 지금 뭐냐면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의 맨 위에 있는 문단을 볼게. 자, 아버지와 함께 자랑 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쳐줘. 두 번째 줄이야. 자, 농지 개혁 후에 지가 증권으로 살림을 꾸려가던 누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지금 뭘 보여주냐면 지가 증권이라고 해서 땅값으로 땅 대여해주고 받는 돈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버지는 우익 쪽이라는 거야. 우익 쪽이었고 나쁜 놈들 하면서 즉각 경찰에 알렸고 거기에 정 선생 형이 끼어 있었던 거. 그리고 자 나중에 이제 일원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직은 이제 어디? 좌익 세력이겠지. 이데올로기 대립이 나타나는 거고 나흘 후엔 전쟁이 터졌어. 근데 이미 몸이 상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결국엔 뭐 했어? 병사를 했다는 사건이 이제 나와.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 현재로 돌아오는 거지. 내 원망 많이 했지 이러면서. 자 그런데 정 선생이 갑자기 딴청을 피워. 사람들한테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게. 왜 그래? 이랬더니 마지막 문단에 나에겐 말일세 세월과 더불어 차차 지워지지 않는 자 여기 밑줄 쳐줘. 수치심이랄까 회한이 몇 가지 있네. 이게 지금 뭐야? 나도 후회되는 그 순간들이 있어 라면서 동질감을 확인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나도 마지막에 기회를 놓치고 그 다음 문장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말년에 자 색칠해. 2중 3중으로 뉘우침을 겹겹이 안고 살아 라고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질감을 확인하는데 이거는 정 선생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다음 장 자 그러기로 들면 누군들 마음이 편할까? 속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서 연만한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나 남 없이 그만한 자 자충수에 별표 쳐줘. 자 자충수. 자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는 자승자박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 여기서 이제 죄책감 같은 걸 느끼는 거지. 자 그래서 3번 각주. 자 누구 여기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엔 밑줄 쳐라.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까지. 자, 밑줄 쳐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에 너무 네거티브적이야, 부정적이야. 일은 업적은 어쩌고, 크건 작건. 자, 그 다음 괄호 쳐줘.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기른 일까지 괄호 닫고. 자, 이게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까지 연결하면 돼. 연결해. 자 그럼 질문을 바꿀게.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은 뭐야?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인 거지. 자 확인을 해주고 자 그래서 어떻게 내 화해를 받아들일 거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미 네가 화해를 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 형이잖아. 자기 형. 형은 근데 이미 죽고 없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내려와서 자 여기 찾으면 돼. 마지막 문단쯤에 이대로 그냥 지내세. 동그라미 쳐줘.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각자 괴로움이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자. 이렇게. 자, 이 정로인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이고, 자,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그 옆에 각주 3번이다. 자,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게 이제 누가 생각하는 3번 각주야. 정 선생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이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자, 고해라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모든 후회나 아니면 한을 다 해결하고 가면 염라대왕이 그럴 거래. 넌 즐거운 세상에서 살다 왔니? 라고 얘기를 할 거래. 고해는 부정적이라면
낙해는 여기선 즐거운 삶. 그래서 정 선생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 안고 가는 거지. 후회와 한을. 자, 이렇게 정리 잘 해줘요.